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이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빌라에 열광하시는지 제가 미처 모르고 맨날 아파트만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꿀팁 어떻습니까? 보니까 남들은 내부를 못 보고 입찰하는데 우리는 내부를 보고 입찰하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입찰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수의 경매 물건, 뭐 아주 어려운 물건은 아니고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급지랑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남들보다 자산이 빨리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싼 거를 사야 됩니다. 비싼 거를 사서 빨리 많이 오르든지 아니면은 평균 정도 오르는 거를 여러 개 사든지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는 물건을 한 개를 갖던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새로 취득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상급지로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개수를 줄이고 이제 한 개, 큰 거 한 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싼 데만 많이 오르고 중하위급지는 지금 시세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는 경매를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의 시장이고 무주택자, 1주택자가 중하위권지를 입찰을 했을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이 물건을 보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미룡 아파트라고 해서 46년 된 복도식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안양에 있고요. 지금 감정가가 5억, 4억에서 한번 유찰되고 3억 2천에 최저가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정도로 입찰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미룡 아파트 재건축으로 거의 관리 처분까지 끝났습니다. 재건축의 단계를 보면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해서 이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 그 안전진단 통과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가 않아서 새로 부셔도 된다. 이게 자원의 낭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멀쩡한 거를 막 부셔서 지을 수는 없게끔 돼 있습니다. 처음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요. 일단 지금 30년이 넘어야지 안전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40년이 훨씬 넘은 데다가 일단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그럼 관리 처분인가까지 끝나면은 어떤 행정상의 모든 리스크는 제거가 됐다라고 보고 관리 처분인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주하고 철거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지금 22년에 관리 처분을 받고 아직도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있고요. 일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경매고 분양 타입이 5구 A 타입으로 확정이 됐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5억 정도의 감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유 면적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부실 거기 때문에 좀 필요 없고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고 분담금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를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건데요. 오래된 아파트를 주고 새 아파트를 받으면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과 새 아파트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5억짜리를 주고 8억짜리를 받는다. 조합원 분양가로 받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근데 이게 지금 5구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뭐 4억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 주고 4억 5천짜리를 받는 건데 내 거를 얼마를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엿잔숙 마음이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은 편이죠. 몇백 세대 안 되고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됩니다. 평균 10평 정도 돼요. 34평 평균 대지 지분이 13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4평 평균 대지 지분보다 훨씬 못 미치고 이미 용적률이 많이 있어서 세대수를 많이 늘리지를 못해요. 옛날에 뭐 빵공장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너는 밀가루 내 뭐 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을 하나씩 나눠주고 남는 게 일반 분양이에요. 그런데 일반 분양이 많아야 수익이 나서 공사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일반 분양이 이게 100 몇십 세대밖에 이제 안 되다 보니
보니까 이 수익으로는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부시고, 이 조합원들이 이사를 가면 또 이주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놓고 내가 다른 데서 살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이게 다 금융 비용이에요. 그리고 호방건설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호방건설에서 건설하는 그 건설 비용, 금융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되고 남아야 되는데,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가 이 지역에 비해서는 좀 컸던 거죠.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헌아파트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건데, 헌아파트 가격을 좀 짜게 줄 것 같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한 60%, 권리가액의 60%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억짜리를 주면 네 아파트 2억 4천만 원으로 쳐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는 싸게 감정을 하고 이제 얼마 하면은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담금이, 그러니까 권리는 깨끗합니다. 권리는 깨끗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고 이런데, 여기도 비규제 지역이고 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분담금을 낼 수가 있는 거다. 이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그 분담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쟁이 있어요. 원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담보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걸 권리로 보고 등기가 말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 등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하면은 잘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감정가에 비해서 또 KBC세에 비해서 낮게 낙찰이 될 겁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높게 낙찰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산동 삼성레미안,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안양역이고 여기가 이제 4호선인데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경강선이 안양운동장역이 여기 생길 예정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700m 정도 되고요. 지금 이게 500세대 정도 되는데 100세대 정도 늘어서 한 600세대 정도 되는 소단지고, 여기 지금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제 제일 신축이고, 요거는 아직 입주를 안 했고, 요거는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슈가 좀 많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사업성이 없는데도 잘 됐을 때는 되게 강력한 카리스마와 실행력으로 이제 한 건데, 그 안에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2년에 관리처분을 받았으면 진작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주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79년 우리 미리용 아파트고, 여기가 안양운동장역, 그리고 이게 2003년식, 이게 2022년식 초신축입니다. 그러면 이 미룡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그래서 얼마에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3억 2천인데요. 요게 지금 3억 2천에 최저 매각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담금을 내는 거죠. 분담금을 내는데 22년식 25평 레미안 푸르지오, 요거가 22년식이니까 초신축이죠. 초신축 아파트 8억 2천, 비산동 레미안이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제일 인기 없을 때죠.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도 보기에는 아직 멀었고, 약간 그런 애매한 연식이 있는데 지금 6억 1천만 원입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입지의 차이는 있죠. 있기는. 근데 이쪽이 조금 그 언덕이고 이쪽이 이제 좀 평지이고, 학교는 또 여기에 있고, 이거는 신축인데 이건 대단지고, 약간 우열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연식일 거예요. 다른 게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아파트 연식을 대충 어느 정도 보정하면요, 입지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땅의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이 가격 차이를 건물의 가격으로만 보는데 한 1년에 2% 정도로 차이를 잡습니다. 땅의 지분이 큰 데를 가면 안 먹히고요. 땅의 지분이 조금 적은 데는 이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2%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차이가 20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그럼 2%씩 20년이면은 0.02 곱하기 20.
그러면은 0.4 정도의 그 매매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산동 레미안을 가지고 6.1 곱하기 원래 1.1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가격이고 거기다가 연식을 2년씩 보정했을 때 0.4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8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요거랑 좀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미룡 아파트는 우리가 입주를 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주하고 철거하는데 2년, 공사하는데 3년 그러면 아마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5년 정도 걸릴 건데 바로 이주를 해도 한 5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은 30년 정도의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30년 정도 이거는 2030년 연식이고 요거는 그때 되면은 이제 한 8년차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억 2천보다 이게 더 비싸겠죠. 비싸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3억에 사서 분담금 2억을 더 내고 사면은 8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아파트의 씨앗을 5억에 사는 거죠. 그런 안전마진이 3억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이제 가보시면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파트보다 오래 걸릴 거다. 그런데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고요. 지금 이 비산도 미룡 아파트가 여기잖아요. 여기고 여기서 안양운동장역까지 700m. 이거는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세권이 될 아파트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직 이게 조합이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서 누구도 똑바로 지금 대답을 못 해주는 상황이고 어떤 블로그에서 이제 분담금을 좀 추정을 했는데 평당 공사비 60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 5억을 해서 공사비 빼고 하면은 한 세대당 평균 한 2억 얼마를 이제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분담금 규모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계속 지연이 되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평당 공사비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이 25평이 한 8억인데 좀 많이 싸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하고 입찰을 하셔도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성남에 있는 신흥하늘채 랜더스원이라는 아파트예요. 제가 예전에 이 뒤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좀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에 어땠었냐면은요. 이게 네이버 로드뷰예요. 네이버 로드뷰. 로드뷰에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에서 로드뷰 이렇게 보면은 날짜가 나와요. 이걸 촬영했던 날짜 23년 3월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한창 공사 중일 때 20년에는 좀 이런 모습이었고요. 더 먼저 철거하고 막 들어가기 전엔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던 오래된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공사를 해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다.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서 새 아파트 후반 아파트, 새 아파트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거 3억에 낙찰을 받아서 이슈가 있으니까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4억에도 받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슈가 있는 그 프리미엄도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 거고 3억대 낙찰을 받아서 8억 이상의 신축이 될 역세권 아파트를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나 어차피 3억 정도, 3억 5천, 4억에 좀 전세를 살고 있었고 나 하나 좀 고생하는 거 괜찮다, 오래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견디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관리처분까지 났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은 어떤 행정적인 리스크는 다 해결이 됐고 분담금 규모나 어떤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고 위치나 주변이 다 또 새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경강선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 경강선을 타고 인덕원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에 가면은 여기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4호선도 탈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노선을 탈 수가 있어서 되게 가치 있는 노선이 앞으로 되게 유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악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소스 때문에 우리가 싸게 낙찰을 받는 거니까 3억대의 낙찰을 받아서 9억 정도 되는 새 아파트를 내가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치 없는 오래된 잘못된 주택 같은 거 사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나 땅의 강력 추천 비산동 미룸 아파트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그 재개발 경매인데요. 이거는 난이도가 없는 재개발 물건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떤 리스크는 없고 이 물건 자체가 가진 리스크만 있는 좀 쉬운 재개발 경매죠. 이런 것들을 제가 경매 중급반에서 하고 있고요. 경매 중급반에서는 재개발 경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배웁니다. 진행하는 물건들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초기, 어떤 거는 한창 공사 중일 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입주하기 직전에 나오기도 하고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회는 참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응원 늘 감사드립니다.